제가 봤을 때 청진우가 정말 인기 많은 이유가 뭔가 해냈는데도 무덤덤하고 호들갑을 안 떨어. 선택을 빠르게 하고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인드셋이 한국인의 직장인 마인드셋이에요. 맞죠? 직장인 마인드셋. 오늘 많은 일어나라. 카카오 페이지에서 마련한 이곳은 스덕방이고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야,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거의 첫 시간 때부터 얘기했었던 그 나혼랩, 드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특집 방송 시간이 왔습니다. 나혼랩이 얼마나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시장을 분석해 주실 이재민 평론가님, 그리고 나혼랩의 저력은 여기서 나왔다 서사를 완벽 분석해 주실 우리 전혜정 교수님, 그리고 나혼랩을 재밌게 본 독자 대표이자 K-POP 대표인 NCT의 자니님까지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처음 뵙는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야 나혼랩 정주행만 3번 했다는 우리 자니님, 우와. 이렇게 나혼랩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도파민 때문인 것 같고요. 레벨업하는 뭔가 이 문화, 이 컨셉을 제가 이걸로 처음 접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좀 되게 재밌게 봤고 여러 번 보게 되는 그런 루틴인 것 같아요. 상태창을 많이 외쳤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나는? 나혼랩의 국가 권력급, 야, 이 단어도 정말 거의 나훈아 때문에 나왔죠.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네. 국가 권력급 뭐 정말 인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있다. 네. 일단 미국에 ICV2라고 만화 전문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 유료 구독을 하면 판매량을 보여주거든요. 월별로.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린 만화 20개를 뽑았을 때 네. 나훈랩이 몇 건이나 들어가 있을까? 와, 그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나훈랩이 보통 8개에서 13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그랬냐? 24년부터 지금까지 네. 8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와. 이렇게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난해 5월에 신주쿠에서 단행본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1인당 한 권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라고 붙어 있었어요, 안내가. 와, 이거 인기 진짜 많은 그죠? 제품들과 IP만 이렇게 그죠? 하는데. 진짜.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하는 우리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한 권에? 네. 낮지 않은 금액인데도 그렇게 네. 인기가. 그죠. 와. 그리고 출판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화를 뽑아주세요 한 다음에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 몇 위에 위치했을 것 같으세요? 일본 내에서 인기 있는 만화 했을 때 야, 일본에 4위. 4위. 와,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래요? 삼- 전한 삼위? 전 15위? 아, 일본 IP가 너무 많잖아. 7위예요. 와, 탑10 안에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간 뭐 거 드래곤볼 슬램덩크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오. 지금 연재하고 있는 만화 포함해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만화 중에 하면 탑10 안에 들어간다. 와. 와. 이 정도의 7위.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 그쵸. 음. 네. 네, 여기도 지금 피규어도 있고 저도 지금 입고 있는 굿즈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쳤을 때 다 합쳤을 때 매출액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만들어낸 매출액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원래 해요. 아, 진짜? 이게 비교할 대상이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 만화에는 없어요. 아. 우리나라 만화에는 진짜 기존이에요. 혼자 위에 이렇게 그냥 있어요. 소위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딱 네. 있죠. 그렇죠. 전무후무한 와. 작품이고요. 그리고 단행본 같은 경우도 브라질, 독일에서 한국의 원작인 네네.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 나온랩이에요. 여기서 약간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러면 애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웹툰으로만 있을 때도? 웹툰으로만 있을 때도 단행본은 잘 팔렸어요. 와. 네. 애니메이션이 폭발시킨 건 맞는데 아, 브라질, 독일 아, 1등은 폭발이 됐구나. 그거 네. 도화선 있었구나. 그죠. 제가 아. 2020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원래 이제 프랑스 만화방에 가면은 이제 일본 만화, 유럽 만화, 프랑스 만화. 근데 이제 2020년도쯤부터인가 이 일본 만화 쪽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나 혼자만 레벨업만 네. 이걸 한 면을 다 채우고 있었대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애니가 나오기 훨씬 전이죠. 그죠.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갔었는데 거기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나온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인 온다고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물어봤더만 잘 팔리냐고. 네네. 지금 우리 먹여 살리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 만화책들이 다 불어로 돼 있어요? 네. 와 그것도 신기하다. 그죠. 와. 칸이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잘 편집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크런치롤이라는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 최단 기간 좋아요 10만,
최단기간 실효율 10만 이 기록을 오. 모두 나온랩이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슈퍼스타라는 거고 크런치롤에서 애니메이션 어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3개 분야 중에 9개 분야에서 1등을 했어요. 와. 와. 물론 제작사나 플랫폼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한다고. 왜냐면 한국인이 진짜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 잘한다고 자랑을 잘 못해요. 의심해. 설마? 맞아요. 진짜? 말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진우 그 정도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질은 그 정도 맞다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그런 면에서 호들갑을 정말 많이 떨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떨었으면 좋겠어요. 호들갑. 저는 이제 쇼츠를 보면 네. 아무래도 제가 미국인이라 음. 보니까 그냥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음. 근데 리액션 영상이 그렇게 아, 떠요. 맞아요. 나온랩이. 그래서 저 진짜 놀라거든요. 처음에 칸디아로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할 때 음. 발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 막 입 틀어 막으면서 놀라는 영상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음.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좀 생생한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더 들려주시죠. 제가 전에 일하던 사무실이 합정역 3번 출구 바로 앞이었어요. 이거예요. 아 합정역 아. 3번 출구 그래 맞아. 아 네, 맞아 맞아. 와, 처음 대박이다. 데이트 열고 들어가. 네. 와. 그래서 매일 아침 모처럼 나왔거든요. 아. 근데 몸처럼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물처럼 이렇게 나온다니까. 들어가서 이제 퇴근하러 네네. 가야 되는데 그 프랑스계였던 것 같은데 한 학생들 한 7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서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하는 거지? 뭔가 누가 유명인이 왔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온랩 성지순례 온 거였어요. 와. 어? 그게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이에요. 음. 22년, 23년 이때니까. 오. 그리고 일본인 분들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음.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이에요. 가다가 여기 그 작품에 나온 데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제목이 뭐였지? 하면서 막 성진우 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우 합정역 3번 출구 내가 매일 출퇴근하던 거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 중에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미드필더랑 수비수가 비행기에서 영상을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앞에 앉아서 뒤에 보고서 너 지금 뭐 봐? 했는데 또 보여주는데 솔로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어요 얘가. 자기도 자기 것도 찍었는데 자기도 보고 있어. 어. 그런 일도 대박이다. 있었고 UFC 전 패더급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유 네. 맞아. 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가 성진우의 나라입니까? 진우이절 레전드 하면서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광고로 하는 게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애초에 웹툰만 있을 때 change.org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랩 애니메이션 만들어주세요 라는 청원을 해서 22만 명이 모였어요. 와. 그때도 이제 아직 애니메이션 계획이 없을 때였거든요. 나온랩 만에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거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럼 거의 청와대 신문고급으로 그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대통령이 그죠. 만들어야 되는 그죠? 그런 그 정도. 국가 권력이 네, 나와야 그치.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아이쇼 스피드 아유 잘 알죠. 인플루언서 그리고 전 세계 구독자 1위 도영님이 목소리 하시는 미스터 비스트. 오늘 촬영 끝나고 오. 비스트 녹음 갑니다. 저런. 쇼츠 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네. 매주 하니까. 이 두 분이 에피소드 7.5 좀 아쉽다라고 더 재밌을 수 있었잖아, 더 할 수 있잖아 라면서 채찍질을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래퍼 빅션이라는 분도 안 끝나. 나홀레 시즌2 미쳤다. 이런 거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 막 일하시는 분들이 건설 노동자분들이 네. 밥 먹고 쉬시는데 TV 틀어놓고 나오는 같이 보는 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막 만세를 부르세요. 네. 뭐 보시나 하고 봤더니 나온랩 보고 계시고. 네.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찾으면. 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그냥 일단 비교 대상에 올라간 걸 느꼈어요. 뭔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더 라는 세냐? 쇼츠가 많이 뜨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 선호공과 성진우가 같이 뜨니까 음. 되게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느끼고 맞아, 맞아. 저도 비행기 탔을 때 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긴 해요. 네. 약간 그럴 때 아는 척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셨어요? 웹툰도 보세요. 이게 뭐 수치를 볼 때 조금 그렇구나 했다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니까 피로가 확 나던데 이 기록은 뭔가요? 멀티유스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멀티유스는 이제 한 IP를 가지고 여러 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애니메이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2기가 종료됐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영상 매체 포털 사이트 IMDb에서 전체 인기 탑 7위. 와우. 탑10이네. 네. 와. 그래서 당시 하고 있던 전 세계 모든 영상 매체 중에 이게 7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3위 했고요. 중국 빌리빌리,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1위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요 굿즈가 나온 아이스쇼 네. 있었고 TRPG 그 안에 보면 석상이 이렇게 석상까지 크게 있구나. 있어요. 오. 네. 그게 최종 오. 보스예요. 네. 오. 이런 식이에요. 오. 그런 거 만들어져서 지금 판매했고 그리고 실사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실사화. 네. 그리고 트레이딩 카드, 그 유희왕 카드 같은 네. 그런 카드를 판매를 하면 보통 포켓몬이 1위부터 한 20 몇 위까지 먹어요. 근데 탑 10 안에 유일하게 비포켓몬인 게 나온랩이었어요. 우와. 와. 그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자세를 하고 있거나 일어나라를 하고 있거나 아. 그림자 군주 성진우 SSR 막 이런 거 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사나 싶었는데 네. 한국 분들도 사시고 일본에서 못 구하는 카드를 일본에서 직구도 하시고 와. 그래서 이베이에서 판매가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웹 소설에서 시작된 멀티유스가 정말 많잖아요. 나온랩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근데 네네. 유독 이 나온랩의 음. 멀티유스가 많은 이유가 뭘까? 음. 이게 어떤 점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멀티유스에 정말 유리한 모든 것을 우연히 다 갖추게 된 진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런 연재물 특유의 그 서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승, 전, 결 없고 약간 후크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전편의 그 결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결이 여기에 다시 기가 기가 되고.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웹툰이라든가 연재 만화라든가 아니면 뭐 연재 애니메이션 하고는 원래 맞아요. 근데 나온랩이 정말로 이제 좀 가장 이제 게임하고도 좀 잘 맞았던 게 여기에 게임 시스템이 들어 있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건 처음 봤다고 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 게임 시스템이 들어간 건 사실 나온랩이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냥 게임 시스템이랑 뭐 결합된 웹소설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내가 뭘 하면 그냥 바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고 그것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극단적인 이 단순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서사 구조, 매체 분석 말고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나온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의 질서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게 좀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전 세계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시대 있는데, 정신이 있어. 그죠? 응.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잘나고 누군가 못난 세계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잘나게 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좋아하는 많은 세대가 현재 우리 세계, 현실 세계에 좀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실 세계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능력 있으면 성공한다. 기회가 평등하다. 신분제도 이제 더 이상 없어졌고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뭐 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세계는 그런 식의 평등을 절대 주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 시스템이란 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속한 걸 지켜요. 너가 뭐 100개 하면은 1레벨 오를 거고 경험치 7,000 하면은 주는 어떤 보상이 정확하게 있을 거야. 성진으로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나는 세계관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나라도 하겠는데 나라도 윗몸 일으키기 지금 약간 하나도 못하지만 100개 하면은 1레벨 오른다면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승진우도 처음에. 처음에 엄청 힘들어하죠. 네.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안 했다가 벌 받고 죽을 뻔하고. 그죠. 네. 네, 자님은 또 대표 독자로서도 나오셨으니까 그 나온랩 어디까지 보셨어요? 뭐 웹툰, 애니 다 보셨나요? 저는 웹툰 다 보고 네. 애니까지. 애니까지. 네. 와. 3기 기다리고 있는데 2기 끝나고 틈이 좀 긴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내년엔 그죠.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년 걸렸나? 네. 그렇죠. 3기가 나와요. 저도 제가 담당 맞네. 성우가 류스캉 예, 중국 헌터 1위. 네. 저 류스캉 담당 성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자주 나올 텐데 그렇죠. 그쵸 지금 게임 쪽은 이게 나갈 시점으로 게임 쪽은 지금 류스캉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성진우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성준우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욕심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업어큐다시피 한 사랑하는 동생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되게 축하해줬어요. 근데 욕심은 났죠. 근데 욕심은 났지만 네. 그 뒤에 사실 주인공 외에는 사실 조연들은 뒤에 갈수록 더 멋있고 센 사람들이 많이 점점 누구 없나요 할 때 저기 류스가 나오는데 볼 때 네, 저 씬이 그거거든요. 왔구나 왔어 에앗 하면서 이제
기억을 아. 해요? 가지고 그 뭐지 벌 들어오는 개미 거다싹 날아올 개미 때. 떼었나? 네. 그 배 위에서 앉아 네. 있는 모습인가요? 네, 네, 그쵸? 그거죠.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했는데 그때 멋있긴 했어요. 아 네, 갈도술. 네. 정말 싹 그냥 없었는데 양쪽에서 칼 딱 빼가지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기 때야 나오는구나. 최강자. 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했었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훈랩 화면을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어우, 요거 먼저 보는구나. 이거 베르 참교육 당하는. 아, 우리 베르는 다른 주제 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셀 줄 알았죠. 예. 세긴 하지. 저희 불과 저번 출연 때도 베르 이상형 월드컵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다르긴 하다 진짜. 성우들이 처음에 이거 네. 보고 정말 성우 되고 싶어가지고 담당 성우. 어... 성진우 누가 하냐가 저희 성우 세계의 초유의 관심사로 떴었습니다. 진짜. 그럼 베르도 욕심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두 가지도 욕심이 있었어요. 아끼는 동생에게 군주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아, 왜냐면 저도- 가끔씩 두 명도 하잖아요. 그럼요. 저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또 미청년만 많이 이제 또 인사를 드렸는데 악역을 많이 합니다. 콘주님 하면은 거 욕심 있었나 본데요? 있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사실 영상 구현되기 전에 먼저 독자로 보셨던 분들이 볼 때 영상미가 되게 머리에 오토 더빙 된다 그러거든요. 아, 자동으로 그죠, 그죠. 재생되잖아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너무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어렵거든 사실 진짜. 머리에 저 떠오르는 걸 이렇게 정말 하기가. 시퀀스가 진짜 좋죠. 어. 다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나올 때 실망시키지 마라. 아 근데 기대를 충족시킨 걸 넘어서 만족을 주니까 맞아. 지금 그렇죠. 너무 덕후 같을까봐. 여긴 자중 안 해도 되는 공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네. 그래도 평론가로 나왔으니까. 저희는 하고 평. 근데 정말 웹툰에서 애니로 나온다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확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좀 놀랐어요, 저도. 진짜. 네. 시즌 3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니까요. 네. 빨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기다리는 저희도 많다는 점. 이거 PB를 광고 방송 때 많이 썼어요. 플레이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상태창도 좀 멋있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우. 지금 합정역에서 싸우는 거고. 네, 네. 합정력. 카사카. 요거 합정역인 거 오늘 알았어요. 한번 나중에 가실 때 그렇게까지 보면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또 의미가 또 합정 네. 자주 지나가실 테니까 네. 근데 홍대 보니까 그쪽이니까. 완전히 그 애니 시퀀스를 굉장히 많이 네, 썼네요. 맞아요. 그 분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아우. 지금 이그리트랑 처음에 게임을 하시면 네. 이그리트가 처음에 뉴비 절단기예요. 음. 여기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어. 지르셔야겠죠라고 물어보는 네. 데가 이그리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성진우가 이렇게 약해? 성진우가 약해? 그럴 수 없지 하고 이제 결제창 열어가지고 상태창이 아닌. 네, 결제창. 결제. 와, 근데 정말 잘 만들었다. 음. 지금 다시 봐도. 이때 근데 조금 약하긴 했어요, 제 네. 기억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때는 사실 그러니까 성진우가 나중에 비하면 되게 약하죠. 일어나라. 근데 또 일어나라 처음에 2번 실패하잖아요. 그것도 게임에서 똑같이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눌렀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손이 실패하고. 떨려.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2주년이 될 거예요. 빠르다. 네. 이때 2주년이어서 이제 2주년 이벤트 할 거니까 저도 이제 다시 자, 계속해서 즐거운 나훈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이야기일지. 와. 어렵죠. 한번 각자 들어보죠, 한번. 나온 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성진우가 계속 이제 남들에게 밀려서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서 자기를 되게 미워하는 존재였다가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또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한 문장으로 하면 그냥 제목일 것 같아요. 제목에 다 넣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그냥 제목부터가 다 얘기해준다. 네. 저는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한 시련. 아우, 라고 멋있다. 하겠습니다. 와,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한 네. 시련. 맞네요. 광고 그것도 카피 같네요. 맞네요. 네.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한 시련. 우와. 나 혼자만 레벨업. 그것도 다른 거. 이게 같아. 목소리에 따라 이렇게 되게 다르구나. 방금 그거 얘기한 거랑. 항상 감탄하면서 나도 부러워지는데? 방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수로 멘트를 하셨어요. 지금.
보고 나면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럼 도영님은 류즈캉? 저에게 나 혼자만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은 류스강이다. 네. 성우들은 다 그래요. 자기 작품에 네. 자기 주인공이 가장 사랑스럽고 그치. 그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네, 진우가 주인공이지만요. 나온랩은 또 이 장르가 판타지로 분류가 된다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네. 그렇죠. 판타지하면 다 떠오르는데 네, 네. 무슨 장르인데 물어보면 저 답을 못 하겠어요. 네. 환상적이요. 뭐 어떻게 돼? 판타지는 어떤 장르인가요? 이거 한번 또 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 원래 판타지는 어떤 장르냐 이런 식의 질문은 이제 업계인들끼리는 서로 안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판타지는 그냥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사도 문학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서 이 세계의 어떤 룰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흔히 판타지라고 하는데 근대의 소설이 좀 확립된 이후에 19세기쯤에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완벽하게 현실 세계랑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갖춘 이야기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판타지의 이제 기본의 틀을 다 갖춘 이야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드워프도 나오고 드래곤도 나오고 엘프도 나오고 하면서 톨킨의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이 가운데 땅 나왔고 이야기. 그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을 보통 판타지라고 했어요. 하이 판타지라고 했는데 이제 판타지가 너무 많은 분야로 갈라졌을 거잖아요. 뭐 하이 판타지도 있고 로우 판타지도 있고 뭐 동양 쪽에 뭐 10만 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반 판타지도 있고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온갖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분기된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PC 통신 이후로부터 확 분기가 되거든요. 이제 수많은 이제 장르 동호회들이 생겼고 통신 안에서 거기에 저희 걸출한 1세대 장르 작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장르 작가들이 인터넷 소설로 이어갔다가 이제 웹소설까지 온 건데 웹소설로 들어오면서 이 예전의 판타지가 너무 많은 방식으로 분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뭐 현대 판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현대 판타지라고 담을 수조차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이 분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걸 헌터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헌터물의 특징이 게이트가 열리고 던전이 생기고 거기 이제 헌터들이 들어가서 마물을 잡고 뭐 요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헌터물이라고 하는데 나훈랩은 헌터물의 최초의 작품은 아니에요. 최초의 작품은 아닌데 이렇게 큰 땅, 한 획을 딱 그으면서 이게 바로 헌터물이 하면서 딱 이렇게 등장을 시켰던 좀 정말 획기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서사 측면에서도 바뀐 네. 게 옛날에는 중세 세계가 있고 이 세계에 어떤 규칙이 있고 나는 그 규칙이 얹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있으면 나는 이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운명 그런 거 모르겠고로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할 거라는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판타지와 지금 한국 판타지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는 가면 안 되는 애였어요 원래. 네네네. 호빗은 원래 그 마을을 안 벗어나요. 그러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의 그 중간쯤 가면 우짜겐노 이까지 왔는데 하면서 네. 보내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나온랩에서는 분석하는 거 처음 봐요. 반지의 제왕을. 근데 서사에서는 위대한 임무일수록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이제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클리셰가 예. 있군요. 네네. 근데 성진우는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하고 그냥 왜냐면 해버리는. 나한테만 주어졌기 그죠? 나만 때문이죠. 있으니까. 네, 네. 아무도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네. 이 상태창이 음. 그래? 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또 두 분은 또 이제 또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면 자니님은 또 이제 독자 대표로서 네. 나오셔가지고 편하게 또 말씀해주시고 네네. 계시는 거니까 자님이 좋아하는 이 판타지 장르의 매력 나온랩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게 맞닿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림체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멋스러운 그림체, 싸움 씬의 그림체가 되게 몰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읽게 됐고 캐릭터들의 매력과 낭만 때문에 독자로서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 부분은 되게 공감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성진우처럼 이렇게 빠르게 뭔가 레벨업을 못하지만 내 인생에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것을 레벨업 하다 보면 조금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류의 웹툰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나올랩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대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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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타지물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파민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토리텔링 규칙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인공이 계획을 세우면 독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이 그냥 재난처럼 막 휩쓸려 다니기만 하면은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데 휩쓸려 다니는 와중에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20분 내로 통과해야 되는 거야? 라든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 독자들은 그것이 정말 수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게 되고 나면 레벨이 몇 개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두근두근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얘가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 지능에다 좀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너 맞아. 말해 제발 너 멍청아 말하면서 그래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파민을 어디서 나오냐고 보면 보통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상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측할 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츠를 볼 때도 내가 스크롤을 내리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릴 때 나오는 거예요. 가차를 할 때도 가차를 돌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이런 보상이 올 거야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준비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맞아요. 네. 음. 실제로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알면 이제 네. 저도 이제 보면서 네. 아, 난 또 놀아놨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호르몬을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평론가도 똑같아요. 저도 작가님이 독자들 울어라고 하면 울면서 이씨 나 또 울어 이러면서 막 보는 거예요. 맞아. 그 이렇게 재미가 엉엉 그런 거죠. 울면서 난 심파 같은 거 너무 싫어하면서 엉엉 맞아. 울면서 한국형 심파 너무 싫어 이러면서 심파구만 엉엉 울면서 그리고 글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쵸. 한국형 심파에 질렸습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그죠. 훔치면서 나온랩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서사에서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근데 그걸 멋있게 보여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랩을 정주행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씩 시차를 두고 보신 분들이랑 따라가면서 한 번에 200화 가까이를 쭉 보신 분들이랑 감상이 다를 거예요. 오. 뭐가 더 추천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기다리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 번에 봤어요. 오. 저는 너무 럭키하다면 럭키가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냥 쭉 한 방에. 정주행했어요. 근데 그러면 인생이 망해요. 잠을 못 자요. 아, 맞아요. 네, 이동하는 시간. 그죠? 그래도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맞아, 오히려 맞아. 그냥 부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네. 그냥 안 멈추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봐야 되거든 지금 네. 이렇게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근데 아까 또 판타지 장르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정말 너무나 폭넓은 그 장르 하나의 카테고리가 하위가 다 되게 많았는데 유독 나온랩이 뭐가 이렇게 달랐길래 이런 매력으로 많은 분들께 어필이 됐을지 혜정님께서 이 나온랩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다고. 저는 이게 역시 한국형 판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서양 애들이 되게 열심히 지키거든요. 영웅의 어떤 12단계라고 12단계 해가지고 진짜 큰 어떤 무슨 임무가 있는데 너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막 거부했다가 왜 나예요 뭐 와이미 막 이러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처음 시작을 떠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온랩은 그냥 이제 약간 0.02초 남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심장이 멈춘다잖아 지금. 0.02초에 이제 멈춘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퀘스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구나 하면서 무조건 달려들죠. 그래서 절대 다른 어떤 전통적 스토리텔링에는 없는 굉장한 속도감이 있어요. 한국의 그 특유의 그 스토리텔링인데 이걸 길게 끌면 사람들이 하차를 하거든요. 이 따로 보통 사람들은 또 1회 나오고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 보상을 줘야 돼요. 독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원피스 같은 경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리고 뭔가 결심도 오래 하고요. 내년이면 30년이에요 이제. 네. 그리고 그런 식의 인내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훨씬 재밌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국인들이 그걸 싫어요. 음. 아는 거 얘기해 주는 걸 되게 싫어요. 네. 어차피 아는 거. 이런 근데 것도 이게 네. 뭔가 독자로서는 조금 양날의 칼 같은 맞아요. 느낌을 받는 게 나온랩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봤을 때 완성도가 너무 높았던 게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은 빼되 네. 스토리가 너무 잘 이어졌다. 네. 근데 요즘 뭐 웹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음. 엥? 음. 하는 부분이 좀 음.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본 사람들은 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음. 조금 유치한데? 음.
조금 뭔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파요. 그래서 이게 독자들이 양날의 검이라 하셨는데 사실은 작가가 그냥 검검밖에 없어요. 검검. 그래서 작가가 힘든 거예요. 방패가 없어. 그리고 서양 스토리텔링하고도 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블 스토리텔링이라고 보면은 영웅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큰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르고 윤리와 도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인 고민 앞에서 많이 망설여요. 내가 이 사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사람을 처음으로 죽여야 되는가. 근데 성진이는 죽이라니까 냅다 죽이고 그리고 약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싶으니까 그냥 죽인 다음에 아싸 그림자 하면서 빼고 막 일어나라. 약간 일어나라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국인의 그 빨리빨리와 효율성, 이게 정말 도파민을 들게 해요. 그래서 막 보는 독자들은 그렇잖아요. 속 시원하죠. 제가 봤을 때 성진우가 정말 인기 많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뭔가 해냈는데도 무덤덤하고 해야 될 거 하고 호들갑을 안 떨어. 선택을 빠르게 하고 어. 이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죠. 응원하게 되고. 그 마인드셋이 한국인의 직장인 마인드셋이에요. 맞아. 직장인 마인드셋.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 저도. 네.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채우시는지. 저는 다음 작품을 다른 작품을 봅니다. 그거 당연한 건가요? 네. 저도 그러는데 뭐 저만 그런지. 네, 저는 다른 장르로 가요. 저도요. 역시 역시 배우신 분. 이게 장르가 왜냐면 또 계속 판타지만 보죠. 약간 헷갈려요. 네, 맞아요. 맞아. 찐이시네. 베르가 여기서 나왔나 거기서 나왔나 약간 그렇게. 그래서 저도 약간 아예 장르를 바꿔버리는데. 거의 정상입니다. 오케이. 훌륭한 오타쿠십니다. 다행이네요. 또 재미난 지금 소식이 있는데 성진우의 나이가 자니님과 동갑이라고 합니다. 우와. 와,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의 드릴게요. 자니가 분석하는 성진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요? 네. 저는 친구 안 해요. 그치.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스탯이 있다 보니까 패시브가 있잖아요. 성진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뭔가 되게 냉철함을 유지하는 그런 스탯이 있는데 조금 친해지기도 어려웠겠고 내가 죽어가도 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하면 되니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는 못했겠다. 게다가 술도 못 취해. 맞아. 예, 완독불침이어서. 말도 별로 없고 딱히 찾는데도 재밌는 없고 어디 던전에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럼 이쯤 됐을 때 한번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자니님의 나온앱 최애캐는 성진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진우이긴 한데 네네. 이제 다른 캐릭터들을 봤을 때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은 건희 회장님을 오. 좋아합니다. 협회장이었죠. 저도. 정말? 그래요? 저도. 정말? 네. 저 협회장님 너무 좋아요. 일단 진짜요? 성진우의 조금 인간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없었으면 우리 회장님. 진우 그 정도 안 됐어요. 성진우가 처음으로 약간 울컥하고 약간 눈물을 흘릴 가족 제외하고 그런 순간이 진짜로 찐으로 분노한 순간이 회장님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네. 맞아. 멘토다. 그렇군요. 네, 자니님. 희생을 하니까.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혜정님이 네네. 보시기에 성진우는 또 어떤 사람일지. 성진우는 MZ들의 어떤 이상향을 뭉쳐놓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가 맨 처음에 흑수저로 시작을 하는데 절대 뭔가 이 흑수저로 시작했다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허송세월하거나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등급이 낮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괴로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차별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전략적으로. 내가 유리한 게 뭐지?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네. 상태창에서 네. 지능? 지능 네. 지능을 올렸을 때 확 달라진 맞아요. 부분도 되게 맞아. 좋은 디테일이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근력만 올려가지고 네. 막 때려잡고 이러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하지만 호구가 아닌 거. 네, 정말 선해요? 네, 선합니다.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닌데.
저 사람이 못되게 굴면은 그냥 정말 가차없이 이걸 단호하게 쳐내고 죽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착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굴면 똑같이 돌려줘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권 회장님한테 하는 거 보세요. 네. 얼마나 잘하는데. 네. 그리고 뭐 진호가 와가지고 막 형님 하면서 딱 90도 절 하면은 그래 귀여운 녀석 좀 짜증나지만 귀엽긴 하고만 말하면서 이게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이상을 해줘요. 하지만 절대로 호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 생명의 신수 5개 얻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하나 드리고 어머니가 일어나시고 했는데 진호 아버님이 똑같은 병에 걸려요. 거기서 고민하거든요. 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시거든요. 일어나라 해버려요. 그 일어나라 말고 살아서 일어나라. 성진우가 도와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유진우한테 하거든요. 네. 그걸 보는데 티를 안 내요. 음. 내가 너희 아버지 도와줬어라는 말을 안 해요. 그거 보면서 진짜 착한 친구고 내 사람은 끝까지 챙기는구나. 바탕이 선한 거죠. 그죠. 네. 생색 안 내는 것도 한 멋있음해요. 맞아요. 네. 거기서 호들갑 떨면 이거 떨어지거든요. 뭐가 많이 떨어져. 작가님이 아마 멋을 참 잘 알았던 것 진짜. 같아요. 네. 너무 현대인이 가져갈 만한 그런 많은 매력들을 끌리게 만든 요소가 되게 많네요. 일본의 또 소년 만화도 많잖아요. 좀 근데 또 나온랩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망가와 한국의 만화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보면 망가 만화.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는 출판 만화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 끌기가 있고 밀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본 만화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넘어와서 왼쪽 아래로 나가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이 넘기는 행위가 출판 만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롤이 아니라 페이지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넘긴다라는 게 이 미학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시퀀스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패놉틱하게 동시에 보는 거죠. 그리고 넘기면서 내 시선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엮어나가는 그런 어떤 읽기 행위가 만드는 연출이란 게 또 따로 있고. 그죠.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연출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슬램덩크에서 마지막 하이파이브 장면 나올 때 서태웅과 강백호가 마주봐요. 그 다음에 강백호가 비척비척거리면서 다가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게 마지막 컷이에요. 넘겼을 때 하이파이브가 딱 나와요. 두 이때 페이지 사람들은- 가득하게. 그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전율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빌드업을 해서 보여주는 게 연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페이지가 움직이는데 출판 만화는 스크롤은 흘러가요. 화면은 고정되어 있고 밑에 있는 화면이 흘러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작가가 의도를 해서 여기서 멈추세요 아니면 여기서 뭘 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스탑 라인을 적어. 네. 그러니까 독자가 알아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아까 자니님이 또 나온랩이 첫 웹툰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이게 이런 스크롤 방식이 좀 진입할 때 좀 불편하거나 장벽이 되지 않았어요? 어, 어땠어요? 오히려 이 중독성에 저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불편할 나이일까 과연? 되게 편해졌다. 네. 특히나 또 다음화 넘어가는 것도 속도가 아주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을 처음 너무 느꼈고. 본 디지털 세대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옆에서 누가 웹툰을 보고 있으면 약간 너무 빨리 넘어가면 맞아요. 전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게 빨리 읽는다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거나 네. 이러면 정말 무슨 읽고는 있는 건가 싶은 줄 계속 쫙 넘어가요. 훅 넘기잖아요. 이 아, 그림 그린 사람한테 노력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 그리느라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 말이. 저는 진짜 오래 보거든요. 1회 봐도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바꿀 때 대사가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맞아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영화로 시작된 작품들은 그 대사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고 하나하나가 서브텍스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웹툰은 말풍선을 안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후루룩 넘기고 나중에 이해를 못했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대사라도 꼭꼭 찍어줘야 됐어요. 무슨 컷마다. 그러니까 아니 하수도의 머리카락이? 굳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영화에서는 그냥 딱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그냥 오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감독이. 그러니까 영상 기호로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말풍선 없으면 이렇게 넘긴 다음에 왜 이렇게 오늘은 짧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저도 막 오늘 그렇게 속이 터지면서 느리게 읽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면 정말 좋은 독자죠. 진짜 좋은 독자.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짧고 이해가 안 오늘 되는데요? 뭐 이런 말을 달지 쓴다고 않고. 사람들이 오늘은 폼 좀 별로네라고 그러면- 결정지 않는. 초심 잃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댓글에 막 너무 짧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정해진 이 정도는 써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짧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빨리 읽은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빠른 거야. 맞아요. 진짜 짧진 않다. 네. 근데 자님이 또 너무나 창작의 영역에도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되게 예쁘게 쓰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확 진짜. 와닿네요. 정말. 만든 사람의 고생을 생각해주는 독자라니. 그리고 일본이랑 또 차이를 얘기하자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혈통이 다릅니다. 원나블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원피스의 루피 아버지 혁명군 대장이고요. 나루토의 나루토 아버지 호카게였고요. 블리치의 그 이치고 아버지 호정 13번대 대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세계에서 뭔가 해놓은 것의 자식이었는데 사실은 몰랐음. 그래서 나는 이 혈통의 승계라는 것에서 자유로워 라는 게 일본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세습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성진우 아버지 뭐 헌터 아니었나요? 성진우는 몰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돌아와서 성진우랑 아버지랑 뭔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진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역할 하나만 하고 그냥 퇴장하십니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귀멸의 칼날에서도 아빠 그 탄지로 아버지가 탄주로라고 그 호흡 전문가셨고 그리고 주소에서는 이타도리 이 가문도 비밀이 있어요. 진짜 오타쿠처럼 보인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자, 이렇게 좀 나온앱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간단한 OX 퀴즈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OX 퀴즈 판이 있거든요. 각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가볍게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릴게요. 나혼랩은 역시 서사 스토리다. 맞으면 O, 뭐 맞다보단 그렇다 하면 O, 아니다 비주얼 작화 연출이다. 그러면 X 들어주세요. 또 중간 저번부터 중간을 규칙을 어기고 계신데 스토리다. 중간은 스토리다. 없는 걸로 하죠. 중간 없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는 오, 이제 저번과 공정한 다른 세계관이 양상? 중요한데. 그럼 X. 네. 네. 비주얼이다. 저는 왜 중간이었냐면 서사도 중요한데 비주얼이 그걸 잘 싸고 있지 못하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이건 이게 입장 게이트 같은 거거든요. 서사를 보려면 처음에 입국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통과시킨 게 이 비주얼이라서 저는 비주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서사를 택하셨는데 또 얘기 들어봐야죠. 자님 어떠셨는지. 이 약간 토론인가요 혹시? 아니 그냥 아니요. 본인의 의견입니다. 네. 말로 패도 되나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사를 골랐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된 이유가 스토리라고 그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림은 예뻐도 잘 안 되는 웹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건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네. 그 내용이 참 머리에 남으니까 좀 공감이 가네요. 또 회장님 어떠셨는지. 그냥 나혼랩 그 자체는 애초에 서사로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해주셔도 좀 괜찮아요. 화날 것 같기도 네. 해요. 이제 자다 보면 토론을 하게 되면 뭐야, 웃기게 뭐? 되지만 이러면서. 네, 정말 의견 뭐 교환 네네. 정도, 공유 정도니까 너 왜 X했어? 나 동그라미 바꿔를 위한 토론이기 그렇죠.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네네. 자, 또 많은 질문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의 핵심 키워드는 질문 재밌다.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레벨업이다라고 생각하면 X. 너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려워. 자, 이거 이걸로- 어감으로 부를게요.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인지, 나 혼자만 레벨업인지, 이런 느낌. 나 혼자만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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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레벨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사실 나 혼자만이 아니지 않게 되나요, 그죠. 나중에? 나중에 네. 진호도 같이 레벨업 하고요. 진호도 처음에는 막 그 장비 둘둘 해가지고 나 형님 저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괜찮겠죠? 막 이런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훌륭한 기업인이 돼요. 네. 북일대장에 걸맞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진우의 옆에 있기 적합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진호도 레벨업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모두가 같이 레벨업했다. 그래도 난 나 혼자. 그래도 우선 같은 의견을 드렸던 자님은 또 어떠신지? 저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성진우가 레벨업하는 스토리다. 네. 성진우가 나 혼자만 있으면 성준우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레벨을 안 올려도
나 혼자 빼고 모두 레벨 다운이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레벨 다운. 그러니까 나 혼자는 놔두고 나 혼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성질 빼고 모두 다 레벨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나 빼고 다 레벨 레벨 다운. 나 빼고 나 혼자 빼고 다 레벨 다운. 아니, 수덕방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그 발상도.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혼랩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적은 최초의 빌런인 석상 칸디아루다. 이건 뭐 의견이 갈릴까요? 하여튼 보죠. 맞다면 O, 틀리면 X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5가 3명입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봤는데 저 표정이 사실 잊혀지지 않죠. 네. 얼추 그냥 보면 저도 그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으로 네. 저는 처음에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방송을 보면 저 포스터밖에 처음에 안 떠올라요. 맞아요. 저 일러스트. 그냥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네. 이 많은 것부터가 좀 짜증 나요. 완전 공감. 진짜. 직관적인 굉장히 어필되는 이유네요. 맞네, 맞다. 네. 이거 다 앞니에요 지금. 송곳니가 없어요 제. 저희들은 성우들은 또 저렇게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보면 좀 따라해보고 싶고 어떻게 더빙될까 하는데 의아로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악 물고. 네. 똑같이 따라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였으면 입 벌렸을 때 그 침 소리만 여기 쫙 이거. 이거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손가락에서 엄지만 5개 같아요. 그죠. 비유가 맞아, 기분 되게 이상해요 저거 보고. 비유가 되게 낯선데 확 왔다. 그럼 저희 그럼 바꾸셨나요? 예. 저희의 진짜 비유에 엄지에 설득됐습니다. 설득됐어요. 엄지 5개. 토론이 아니긴 한데. 네. 하지만 설득됐어요. 좋습니다. 네, 칸디아로 영원히 기억해줄게. 사랑해 칸디아로. 저희가 내가 속한 팀의 리더로 좋은 사람은 이건 갈릴 것 같은데 백윤호다 하면 O, 아니다 최종인이다 하면 X. 오케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들어주세요. 백윤호 둘, 최종인 한 분. 일단 머리가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살 확률이 더 음.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X 뽑았습니다. 저 네. 백윤호 약간 그건 다혈질이긴 해요. 네. 열받으면 갑자기 막 변신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긴 해요. 그럼에도 백윤호를 택하신 두 분은 이유가 저는 어떻게 되십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라고 치고 팀장님이 같이 맥주 한잔 하자 그랬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백윤호일 것 같아요. 맞긴 그죠? 하죠. 네. 최정인이랑 술 먹으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막 손에 땀 나고 막 긴장하고 먹을 것 같은데 백윤호는 야 너 그때 실수한 거 하면서 막 얘기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 성진우에 대해서 최애 모먼트 월드컵 8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 중에 한번 저희가 보면서 또 한번 우승자가 누가 될지 우승 씬이 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도전에서 처절한 각성신 황동석전에서 배신당한 후 긴급 퀘스트 뜬 후 저걸 어떻게 하지? 저는 첫 번째 각성인 나- 것 같아요. 나도. 이게 나온랩의 시작점이었으니까. 맞아. 여기는 동시에 뭐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십니다. 자네님은 또 저도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거의 그렇네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확 뛰어넘게 되는 장면인데 그래 시스템을 나를 이용하고 나도 시스템을 이용해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태도가 바뀐 건데 처음에는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거든요. 죽을래 죽기 직전까지 갈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이 멈춰. 근데 시작하면 또 죽을 수도 있어.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몇 초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연장한다. 받아들임. 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너무 강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하는 순간이잖아요. 네네네. 이 상태창이 갑자기 떴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상상이 펼쳐지는데 네. 도파민이 그쵸. 확실히 터지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뭐 이견 없이 네. 1번 올라갔고요. 두 번째 아웃. 8강 2조 음. 그림자 군주 성진우 음. 일어나라. 4년 만에 깨어난 어머니를 향한 성진우의 눈물. 이거는 왜 붙여놨지? 나는 이거 너무 화난데 무조건. 일어나라. 그렇죠. 저도. 일어나라죠. 일어나라. 이거는 뭐 일어나라. 물론 진우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효자인 거 알겠는데 그건 음. 진우 엄마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니고. 맞아. 혹시 아니 그리고 MBTI들이 다 우리 저 INTJ예요. 인팁입니다. 저는 네. ENFJ. 그러면 저는 오른쪽. 눈물이긴 한데 네. 아니 이렇게 갈라진다고 진짜네. 저기 또 참여했던 MBTI 성우로서 과학이었어. 작품의 애정으로 볼 때 어. 그냥 아까 뭐 우리 그 나온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나온랩의 대표 대사를 하나로 하자면 뭐예요?
일어나. 일어나라. 네. 그렇죠. 일어나.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길 수가 없네요. 저 씬을 이길 수가 없네요. 저도. 네. 네. 아, 근데 저는 심지어 저 어머니를 향한 눈물 저게 왜 들어갔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아, 네. 애니에서는 어머니 아픈 게 이제 1화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음. 소설을 본 입장에서는 어. 그 뭔가 아프시다라는 얘기만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어머니 씬조차 안 나와요. 예, 그냥 그리고 왜 내가 이 급인데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 정도의 어떤 조건으로만 등장할 뿐이지 어떤 인간적으로서 등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송진우가 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울었다면은 그치. 제가 뭐 여기서 일어나라보다 당연히 우리 진우가 그랬는데요라고 음. 하겠지만 뭐, 본인 엄마한테 이렇게 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자, 8강 2조 없어요. 최애 모먼트는 일어나라로 네.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8강 3조 최애 모먼트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레이드에서 지쳐가던 한국 헌터들 앞에 나타난 성진우와 그림자 군단. 그리고 제주도 레이드의 보스 개명에게 승리한 성진우. 아 이거는 이게 조금 어렵다. 둘 다 좀 벅찬 알고 그런 느낌인데. 그걸. 저는 첫 번째 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2편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네. 간달프가 아, 다 이제 헬름의 폭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엘프 군단 딱 네. 데리고. 빛과 함께 과 함께 쫙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명장면이죠. 음. 그죠? 네. 자, 이 두 장면이 등장한 제주도 레이스 에피소드의 회차들이 와, 나혼랩 최대야 댓글 와. 댓글 수 탑 10에 속해 있다고. 역시. 대표 제주도 에피소드. 개미굴은 진짜 전설이었죠. 저도 전자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베르로 하겠습니다. 베르로. 네. 그래도 베르 네. 쪽으로. 여기서는 되게 인간적인 정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냥 너무 웃었거든요. 아. 이름을 베르라고 아. 짓는 순간 왜 너 지었는지. 개미니까. 그 개미니까 베르지 임마 약간 이런 느낌.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죠, 그 그죠. 베르 아니야 임마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그래서 그 고생을 하던 그걸 잡아놓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넌 이제부터 이제 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갈릴 때는 또 좀 더 많이 손을 들어주신 쪽으로. 아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알아도? 근데 저는 아쉬워요? 알아도 있죠? 그러니까 알아도 잘 모르잖아요. 아 그리고 일단 전자 씬이 아 편파적이야. 그림이 긴장감에서- 더 길어. 저게 편파적이야. 긴장감에서 좀 풀어주는 씬인데 두 번째는 싸우고 나서 식을 때 좀 고조될 이기 때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뜨거울 때니까. 네. 아씨. 좋습니다. 8강 4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동생을 향해 날아가며 동생이 있는 곳까지 최고 속도로. 난 이 대사부터가 지금 말하면서 지금 두근거리는데. 자, 다음은 다시 찾은 이중 던전에서 칸디아루를 향해 입 다물고 있으시겠다. 슬슬 대답해 주시지. 저는 저게 너무 멋있네요. 동생이 있는 곳까지 최고 속도로. 와, 나 저 대사 해보고 싶다. 전 오른쪽. 그게 칸디아루에게 동생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져놓고서는 그 아. 다음에 엄청 레벨업 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자 이제 내가 도착했다 이거잖아. 내가 다시 왔다. 오케이. 내가 다시 왔다. 저는 후자입니다. 네네네. 슬슬 대답해 주시지. 저는 첫 번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서사구조 전체에서 보면 두 번째가 의미가 훨씬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은 진우는 원래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산에다가 베르랑 그 그림자 군단을 던져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동생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긴 한데 이야기 전체에서는 칸디아루한테 반말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런 이유가 또. 디테일. 와가지고 보자마자 가만히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재민님이 A를 안 선택할 이유가 내 여동생을 구하러 간 게 아니니까. 그죠? 여동생이 없어요. 안 하시길래. 여동생이 좋습니다. 없으니까. 네, 칸디아를 향해 신이 최애 모먼트 8강 4조 올라갔습니다. 이제 4강 1조로 뭐가 붙나? 와. 네, 각성 씬 아까 뭐 만장일치 됐던 씬과 일어나라. 만장만장이 나왔네요. 거의. 이거 진짜 어렵다. 저는 바로 그냥 후자예요. 저도 사실- 일어나라 하겠습니다. 저도 일어나라를 이기기가 과연 이길까요? 맞아요. 저 우승 후보야. 네. 저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대하게 만드는 거지. 일어나라 처음 할 때처럼 그렇게 우와하게 만드는 와우 모먼트는 없어요. 네. 회장님은 또 저 의견 어떠시죠? 일어나라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저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창하고 어떤 식으로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서로 잘 모르는 상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벤토리 막 이렇게 창고 열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도 이제 그림자를 깨우는 스킬은 생겼어.
근데 무슨 명령어를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쭈뼛하다가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것이 약간 주제의식하고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청신은 그죠. 자꾸 죽여도 네. 일어나는 애고 죽었다가 일어났던 애고 그래서 아, 저거는 정말 대박이다. 정말 잘 만들었다 네. 생각이 그리고 해서 번역하기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응. 어라이즈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스탠드업 이러지 않고 네. Arise도 멋있어요. 그죠. 확실히. 네. 아, 네. 4강 1조 음. 우승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네, 일어나라. 자, 아, 성진우와 그림자 군단 칸디아를 향해. 오. 아 역시 나는 칸디아루. 칸디아로. 네, 회장님은 칸디아로. 아 근데 저는 제주도 레이드. 아, 제주로. 네. 아, 제주도 되게 좋아하네. 제주도 좋은 곳이에요. 왜 그러세요? 제주도 레이드가 이 작품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너무 커요. 그건 맞긴 해.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긴 해. 그리고- 하지만 칸디아루보다 더 클까? 그 성진우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응. 이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점 약간 궤변에 가까워. 이 맛에 하는 거죠. 자, 자니님의 의견이 중요해졌어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아, 네. 저도 근데 칸디아루일 것 같아요. 칸디아로 갔습니다. 네. 아, 제주도 레이드가 엄청 큰 시퀀스긴 했는데 앞으로의 나아갈 성진우가 음. 기대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성장함 보여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그러네요. 제주도 레이드는 성진우가 최강임을 확인받는 곳이었다면 네. 그 확인받은 애가 나와서 더 센 애한테 도전하는 거니까 그러네. 칸디아루가 맞네요. 네, 칸디아로가 가면서 결승은 결국 이 둘이 가게 됐습니다. 와. 화면이죠. 야, 근데 이거는 일어나라랑 일어나라와 칸디아루. 칸디아로 재만남인데 일어나라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죠. 저는 그러니까 나온랩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일어나라거든요. 일어나라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구동성 해볼까요? 네. 둘 셋 하면 일어나라 아니면 칸디아로 이렇게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최종 결정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셋. 일어나라. 왠지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해봤어요. 네. 그죠. 이 부분은 솔직히 실사판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 맞아. 네. 이거 되게 예고에 중요한- 들어가지 않을까? 예고 막 그런 거. 예고에 트레일러 이런 거에? 예고에 근데 아깝지 않아요? 저라면 변호사님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턱까지만 나오고 1까지 입모양만 보여주고 넘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재밌게 최애 모먼트 이상의 월드컵까지 가다 보니까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와우.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재미있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1화 녹화할 때부터 여기 PD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나온랩 언제 해요라고. 드디어 하게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대형 컨텐츠들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초면에 오타쿠인 걸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회장님 어떠셨는지. 저는 여기가 처음인데 진짜 주변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모든 게 좋아. 오타쿠도 있고 막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정말 아이돌이 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자랑하려고 아이돌 봤다고. 자니님 앞에서 오타쿠라고 해봤어. 그러니까. 잊지 못할 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자니님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웹툰을 분석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냥 입장이 아니라 이 세계의 입장, 이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독자로서 좀 궁금한 점들도 제가 다른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좀 채워줬길 바라고, 그냥 이렇게 누구랑 웹툰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재밌었고 소중했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혼랩을 향한 우리들의 못다한 주접문은요. 댓글에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들의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린 또 함께하도록 하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띠링. 알림. 시크릿 퀘스트 무력한 자의 용기 완료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띠링. 플레이어가 되실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한다. 알림. 플레이어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퀘스트 보상 안내, 대주술사 칸디아루의 축복, 지속효과, 무병장수. 좋겠네요. 좋겠네요. 모든 안 질병과 독성 및 이상 효과의 면역 상태가 되며 수면시 재생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알림. 본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뿐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태창 이름 성수호 레벨
1. 뾰로롱. 다시 눈을 뜨니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나 있었다. 역시 각성한 게 꿈이 아니었네. 게다가 레벨업을 해서 강해지는 각성자라니. 그나저나 C급 각성 미스트본과 싸우다가 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그야 이베르가 그 버러지들을 정리했기 때문이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서군주님. 서군주님, 언제 이리도 멋지게 크셨나이까? 그저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흩어졌던 조각이 모이듯 기억들이 떠오른다. 난 이 케미를 알고 있어. 어린 시절 나와 함께 지낸 검은 생명체들 중 하나. 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거지? 소인베르, 서군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원을 넘어 왔단나이다. 왔나이다. 멈춰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시간이 다시 움직입니다. 성진우가 우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과 지구는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가 지켜야만 합니다. 경력직 프로 육아러 베르와 함께 말이죠. 나온웹 세계관을 이어가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입니다. 재밌겠다. 와우. 베르가 육아를 한대. 육아물로 바뀌었네요. 네. 근데 베르가 되게 잘했다. 와. 어. 진짜. 와. 역시. 집사 느낌. 아마 육아물로 바뀌었네요까지 역시. 편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네, 각을 맞춰봤습니다.